안녕하세요. 자,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1강과 2강을 좀 열심히 좀 보셔야 돼요. 열심히 좀 보시고 그걸 충분히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3강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거듭제곱근이 모달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거듭제곱근 갖고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듭제곱의 성질입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수업하면서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들 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A가 양수고 n이 짝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의 전체 n제곱을 하면 A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실수일 때 당연히 n제곱근 A다라고 하는 것은 n차 방식의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n제곱하면 전부 다 A가 나오는데, 그때 여기에 n으로 같아요. 같을 때 얘가 짝수 같으면 절대값을 씌워서 나오는 거고, 홀수 같을 때는 뭐가 나온다고? 그냥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고요. n이 홀수일 때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이렇게 기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고, 2강을 보시면 요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거나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나눴어요. 나누면 n 같으면 묶어서 곱하고, 묶어서 뭐 하시면 된다고?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n제곱근이 같을 때 곱하거나 뭐 할 수 있다고? 나눌 수 있다는 얘기라고. 얘가. 그러니까 같아야지만 우리는 곱하거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르면 곱하거나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n제곱근 A를 n번만큼 곱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걸 n번만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두 개 곱할 때는 안에 것끼리만 곱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얘를 n번만큼 곱하면 안에 거를 n번만큼 곱하는 거니까 제곱근교 안에가 A의 m제곱으로 바뀌겠죠. 근데 내가 1번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n제곱근이 같아야지만 곱하고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되지? 다르면 계산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n제곱근이 하나씩만 있어야지 우리 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중근호가 붙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붙으면 m과 n을 뭐 하시면 돼요? 곱해서 이렇게 하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n과 m의 곱이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뭐예요? 이렇게 자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놈이다라고 하는 것은 4라고 하는 게 2의 제곱에 여기에 3제곱근이 쓰여져 있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단 말은 2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도 이렇게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남는 건 뭐만 남는 거냐면 3제곱근 2만 남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시나요? 즉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거하고 바깥의 거를 먼저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순서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누누이겠지만 하나씩 있어서 곱할 때는 이렇게 곱하고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눈다며요. 근데 만약에 다르면 우리는 곱하거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곱하거나 나눌 수가 없다고. 곱하거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얘입니다. 즉 여기다 p만큼 곱하면 여기도 똑같이 p만큼만 곱하시면 돼요. 그 말은 p를 똑같이 곱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수가 있으면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제곱근 2가 있고요. 여기에 6제곱근 2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려고 하면 여긴 3이고 여긴 6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수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하고 6이 있으면 우리는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6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2를 곱해주면 6 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제곱을 해주면 된다고. 그럼 드디어 얘하고 얘가 똑같아졌지? 그러니까 얘는 한 방에 6제곱근이라고 쓰고 얘하고 얘 곱해주면 2의 3제곱.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p를 두 개 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 다 p가 있으면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을 약분하면 여기 뭐만 남아? 2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근데 여기 2는 뭐 한다고? 생략해서 쓴다고. 그래서 얘는 뭐만 남아요? 제곱근 2만 남죠. 이렇게. 되시나요? 그래서 다르면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으셔야 되고 똑같은 수가 들어있다면 약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번과 4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질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대로 안 하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가르쳐주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또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얘를 먼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먼저 숙지를 잘 하시면 자 이중근호가 있으면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맞춰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똑같은 수가 있으면 이렇게 약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약분할 수도. 그래서 얘를 한번 보죠. 얘를. 오늘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는데 얘를 좀 연습하는 차원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6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3이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여기가 2란 소리잖아. 그럼 여기를 다 똑같이 맞춰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최소 공배수 얼마? 6으로 맞춰주면 되죠.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세제곱하면 돼요. 즉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6제곱근에 여기는 요 놈은 A의 세제곱 B에다가 여기에 뭐 해주면 돼요? 세제곱 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 얘도 6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얼마 해주면 돼요?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A의 4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에다가 전체 제곱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6제곱근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A의 5제곱 B의 1제곱 이렇게 되시나요? 그러면 얘네는 그냥 6제곱근으로 쓰면 되는데 얘 보시면 3제곱이 있으니까 분배가 되면 A의 9제곱 B의 세제곱 나누기 제곱이 분배가 되면 A의 8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얘는 A의 5제곱 B 이렇게 조금만 더 쓰면 A의 9제곱 A의 8제곱 A의 5제곱인데 나누기죠. 나누기니까 A가 9개인데 얘 나누니까 A가 1개 남고 그 다음 얘까지 하니까 A가 몇 개 남아요? 6개 남아요. B가 3개가 있고요. B가 4개가 있고요. B가 1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B가 3개 있고 나누기 B가 4개 있고 요거를 이렇게 써도 이해 가시나요? 아니면 또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바꿔 쓸 수도 있긴 한데 아니면 얘를 이렇게 씁시다. 얘를 이해하기 편하게 좀 이렇게 쓸게요. 아직 지수없이 안 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A의 9제곱 B의 세제곱에 나누기니까 분모에 얘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분자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6제곱근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러면 A가 9개, 5개, 8개니까 지워지고 나면 몇 개 남는 거냐면 A가 6개 남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6제곱근에 A가 6개 남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B 보세요. B가 4개니까 하나, 4개 다 지워지겠죠? 얘만 남죠. 그러면 여기가 66 뭐예요? 똑같죠? 근데 뭘로 똑같아요? 짝수로 똑같은 거니까 뭐 해야 된다고? 절대값 씌워서 나가야 돼요. 근데 A가 뭐라고 써 있어? 양수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그냥 A겠죠. 그래서 답은 얘인 거라고. 되시나요? 다시 꼭 연습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다시 얘 보니까 많이 복잡해 보여요. 많이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자,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단 말은 뭐가 있는 거야? 2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요 A에 걸려있는 제곱근 기호가 몇 개냐면 6제곱근 하나, 2제곱근 하나 두 개인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주면 2하고 6인 거니까 얘는 뭐라고? 12제곱근. 다시 분모에 있는 요 놈은 4제곱근하고 2제곱근이 같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뭐예요? 8제곱근.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곱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얘 보시면 얘 좀 복잡해 보이죠? 얘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에 걸려 있는 게 3제곱근하고 4제곱근인 거니까 A의 4제곱에 걸려 있는 게 3제곱근하고 4제곱근이니까 여기에 12제곱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에 걸려 있는 게 2제곱근하고 얘니까 여기가 8제곱근. 이렇게. 그럼 분수끼리 곱하기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얘 보니까 12제곱근 똑같은 거니까 12라고 쓰면 되고 안에 것끼리 곱하는 거니까 A의 얼마? 5제곱. 8제곱근이니까 여기가 8제곱근에 A니까 A의 4제곱. A의 제곱. 그럼 조금만 쓰면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8이랑 약분되고 나면 얼마 나와요? 여기 4 남겠죠? 근데 여기는 4제곱근이고 여기는 12제곱근이니까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12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다시 써보면 이만큼만 다시 써보면 12제곱근 즉 여기다가 3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3을 붙여야 되죠? 그럼 A의 세제곱. 그럼 드디어 12시 똑같아졌으니까 12제곱근에다가 뭐 되는 거냐면 A의 세제곱 분의 A의 5제곱이죠. 그럼 약분하고 나면 뭐만 남는 거냐면 얘는 12제곱근에 A의 제곱만 남죠? 그럼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 2하고 약분 나면 여기 6 나오겠죠. 그 얘는 6제곱근에 A만 나오겠죠. 즉 얘는 6제곱근 A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M은 얼마예요? 6이고 N은 얼마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겠죠. 1. 그럼 두 개 더해주면 얼마예요? 얘는 7이겠죠. 7. 이렇게. 이런 거. 다시 또 갑니다. 그럼 이런 거듭제곱근에 대소관계를 볼 거예요. 대소관계. A, B가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인데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큽니다. A가 더 커요. A가 더 크면 N제곱근을 씌워도 A가 더 큽니다. 더 커요. 사실은 얘네도 전부 다 계산하고 할 수 있는데 N제곱은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N일 때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다르면 우린 뭐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같을 때는 우린 뭐 할 수 있다고? 대소 비교할 수가 있다고. 다르면 뭐 하셔야 돼요? 만들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N제곱근이 같을 때는 제곱근 기호 안에가 더 클 때가 더 뭐 한 거라고? 큰 거라고요. 그죠? 이런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소관계도 중요합니다. 얘 볼까요? 얘 봤더니 눈으로 언뜻 보이는 게 뭐냐면 A다라고 하는 게 여기 바깥에 3제곱근이 있어요. B다라고 하는 것도 바깥에 뭐가 있어요? 3제곱근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비교할 수가 있겠네. 누구만 보면? 안에 것만 보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3 루트 2하고 누가 궁금한 거냐면 요거 2 루트 3이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루트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우린 뭐 하시면 돼요?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면 돼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18 나올 거고요. 얘 계산하면 얼마나? 12 나올 거 아니야.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즉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보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 아이가 더 큰 거니까 누가? A가 B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2잖아. 그럼 서로 다르니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 없어? 대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로 만들어주면 돼요? 6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B라고 하는 걸 다시 써주면 얘는 6 제곱근에 그럼 여기다 2를 곱한 거니까 이 안에 것도 즉 뭐냐면 여기를 6으로 만들면 이 안에 것도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곱해주면 얼마야? 4고 12이죠. 12. 요거일까요? 요거다라고 하는 것은 C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얘를 6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3제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3제곱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2를 3제곱하니까 8인 거고 3제곱근을 3제곱하니까 3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오냐면 8 나오고 3 나오는 거 아니야. 24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6, 6으로 똑같잖아요. 똑같을 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4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되시나요? 그러니까 B보다 누가 더 커요? C가 더 커요. 그럼 좀 귀찮지만 하나 더 해야 되겠네. A하고 누구를 비교해야 돼? C를 비교해야 돼. C를. 그러면 A도 볼게요. A도 내가 6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 6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2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뭐야?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뭐예요? 6제곱근에 얘 제곱해주면 9, 얘 제곱하면 2니까 얼마? 여기가 18.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누가 제일 큰 거냐면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A고요. 그 다음에 얼마? B. 이렇게 크죠. 이렇게. BAC. 답은 3번이겠죠. 똑같이 만들어주는 걸 꼭 잘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런 대소고마 관계 문제 중에서 이렇게 단항으로 나와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다항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다항으로. 보세요. 2루트가 있고요. 3루트 3이, 3제곱근 3이 있고 루트 2가 있고 2 곱하기 3제곱근 3이 있고 2 곱하기 4제곱근 5가 있고 플러스 루트 2가 있어요. 참 이런 걸 대소 비교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대소 비교하기가. 이런 거는 대소 비교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빼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빼셔야 돼요. 뭐냐면 A에서 니네 예를 들어서 이걸 쓰기 전에 이거 볼까요? 예를 들어서 2하고 3하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그럼 빼봐요. 빼면 얘가 뭐야? 음수지. 얘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즉 2보다 3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소 비교할 때 가장 기본은 뭐예요? 빼서 비교하는 거예요. 빼서. 그래서 다항으로 나왔을 때는 얘를 빼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A에서 B를 뺍니다. A에서 B를 빼요. 자, 얘에서 1 뺍니다. 2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는 거니까 루트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제곱근 3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뭐 나와요? 3제곱근 3 나오겠죠.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하면 얘하고 누가 큰지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2제곱근이 있으니까 얘는 6제곱근 2에 봐봐. 여기를 6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 6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3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8 될 거고 요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6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6제곱근에 얘 제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9 될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양이야 음이야? 얘는 음이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A보다 B가 큰 겁니다. 되십니까? 다시 하면 다시 얘네들 보면 두 번째 B에서 C를 뺍시다. B에서 C를 빼면 얘에서 얘를 빼면 루트 2, 루트 2 지워질 거고요. 뭐만 남냐면 2의 3제곱근 3 마이너스 2배 4제곱근 5 얘만 남아요. 그럼 얘다라고 하는 것은 2로 묶어주면 3제곱근 3 마이너스 4제곱근 5인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3제곱근이고 얘는 4제곱근인 거니까 얘를 12로 만들면 여기 4가 붙어야 되죠? 그럼 얘가 뭐 되냐면 12제곱근에 81 이렇게 이놈이다라고 하는 것도 12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3제곱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 되냐면 12제곱근에 125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양이야 음이야? 얘가 음이라고 그럼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즉 따라서 B보다 C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보다 B가 크고요. B보다 누가 더 커요? C가 더 커요. 그래서 순서가 A, B, C 요 순서가 되죠. 그래서 이 대수관계 문제도 꼭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때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대수관계 문제도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얘도 꼭 연습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